사방이 하얀 벽인 것처럼 막막하고 또 어디 털어놓을 곳 없어 답답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차재원 컨설턴트, 더빅스터디의 홍성훈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뭔가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두 쌤들을. 네. 제 기분 탓인가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도 나오긴 했지만 찻쌤이 이제 몇 주 만에 나오신 거죠. 한 2주 만에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찻쌤을 오랜만에 배워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번에 맛쌤이 대신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차쌤한테 영상 편지를 띄웠었어요. 혹시 네. 보셨나요? 정확하게는 맞선 옆에 있는 저 홍 반장님께서 저한테 영상 편지를 띄우셨었어요. 아, 예, 맞아요. 제가 그때 기차 타고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랐습니다. 폰을 던지셨나요? 아니요, 너무 따뜻하게 편지를 주셔서 제가 이분을 알고 지낸 지가 한 2년 좀 넘는데 네. 처음 뵙는 모습이라 방송의 힘이 위대하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두 고맙네요. 분을 이렇게 돈독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좋은 조언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좀 채용 시장을 알아볼게요. 코로나19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네. 좀 하반기에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뭐 사실 공고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판토스, 무역 물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판토스가 채용 시장에서 꼭 인기가 많은 기업인데 채용 전제형 어떤 인턴 전형이 이번에 8월 10일자로 오픈이 되었고요. 이걸 기점으로 상반기보다 조금은 더 있는 채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정규직 공채보다는 채용 전제형 인턴 중심의 채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론 활발함은 상반기보다 활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홍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상반기에 코로나19로 채용이 워낙 위축이 되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이제 하반기에는 그래도 채용 인원이 많이 확대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차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도 어제부터 채용이 시작되었는데 취업준비생 여러분 9월까지 시간 남았다 하면서 마음 놓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시작했다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수시 채용과 언택트 채용 등의 채용 트렌드는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대비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하반기 채용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런 취준생들도 고민과 함께 궁금증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저희 쪽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사연을 신청하면 되죠?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직업방송 투데이잡스 시즌2 그리고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더빅스쿨에서 함께합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 그리고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쉽사리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취업대학교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더빅스쿨의 취업상담소 스펙 고민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서연 아나운서가 세상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이디가 OAKS55예요. 오학수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더빅스쿨에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은행 취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역서 보면요, 학교 전공 학점이 이제 4년제 경제학과죠. 3.6학점, 그리고 토익은 910, 자격증은 커말 1급, 그리고 한국사 몇 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갖고 계시고요. 경력사항은 알바인데 2년 동안 서비스 직군에 알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스펙은 이제 인턴 경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고요. 희망 직무, 네, 은행이라고 밝혀주셨고요. 하고 싶은 말, 네, 필수 과목 한 과목이 남아 있어서 일단 추가 학기 때 그 한 과목 들으면서 필기 시험을 준비하려고 해요. 인턴 경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졸업을 안 하신 모양이죠. 네, 추가 학기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홍쌤 먼저 해주실까요? 네, 토익 점수가 일단 900점 이상으로 평균 대비 좀 높다는 것을 제외하면은 일반적인 구직자의 스펙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경제학 전공과 2년간의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은행 쪽으로 이분이 진로를 잡았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커널과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서 이분이 은행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하반기 시작이 사실상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주력하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필기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은행의 필기 시험 난이도가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계가 나오더라도 회계 원리, 일반 회계 정도의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급 회계 수준의 그런 난이도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은행 필기를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야 하반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쌤께서 네네. 평가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분의 경우는 제가 유축컨대 특정 기업체의 재경 관리나 회계팀 이런 쪽으로의 지원까지 확장은 물론 가능한 이력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어떤 이런 사연을 올려주신 모습도 그렇고 본인이 뭐 서비스직 알바 자체를 강조해야 되는 면까지 같이 고려하신다면 그런 시중기업의 일반 기업체의 재경 관리 그쪽보단 지금 희망하시는 시중은행권으로의 취업에 조금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예. 인턴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본인 외에도 인턴 경험이 필요한 친구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뭐 인턴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좀 본인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굳이 뭐 부연 설명을 더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까지의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체험 전제형 인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의 외연 확장도 고려하시면 좋을 텐데 저는 그거는 좀 2순위로 두고 네. 1순위는 시중은행으로의 취업을 조금이라도 그 칼날을 날카롭게 다지면서 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차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연자분이 인턴 경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일반 취업을 할 때 인턴 경력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인턴 경력이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산업과 직무 관련 로열티 어필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그간에 해온 경험이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은행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은 인턴 경력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지원하는 직무와 산업 관련 로열티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백기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류상에 나타나는 스펙에서 발전이 없이 계속해서 시간만 지난다. 나이만 먹는다. 이런 것은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별로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인사 담당자에게도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탈락하고 나서 그간 발전을 해온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량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다면은 이런 공백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내가 뭘 말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인턴 경험이 그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조직 생활의 경험입니다.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지금 50%에 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만으로는 아무래도 조직 생활을 좀 체계적인 조직 생활에서 좀 적응하는 데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턴 경험을 하심으로써 내가 조직 생활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을 맞춰가지고 그러한 그 적응에 대한 우려를 더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빙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취업에 있어서 인턴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내가 인턴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업무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셔야 그 인턴 경력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인턴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고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턴이 있는데 뭐 인턴이 한 달 내진 2달 정도면 실제 기업체 면접 등에 들어갔을 때 해당 기업에서 이 회사에서 혹은 이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한 건 그쪽 분야나 그쪽 기관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논리와 추궁을 받게 되겠죠. 또 반대로 인턴 경험이 없는 분은 또 없는 대로 아유 인턴이 없어서 힘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그 안에서 펼칠 수 있는 논리와 준비들을 일정 부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즉 이분께서는 인턴이 부족해서 걱정이라 했지만 10월, 11월, 12월 가도 인턴을 못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플랜 B를 대비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턴을 갖추시게 되더라도 갖춘 그 인턴이 어디까지나 내가 직장 체험의 한 수단 혹은 내가 조직 생활 안에서 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었던 터전 정도와 같이 내가 했던 역할에만 좀 제한을 두고 어필을 해주시는 쪽이 어떨까. 내가 특정 공공기관에 2달이나 인턴했다고요 라는 이 내용 자체를 강조했다간 오히려 좀 역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이제 보유한 자격사항을 보면은 커말 1급과 한국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 쌤께서 아까 공공기관도 함께 준비 중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은행이랑 공공기관 함께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은행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은행의 필기 시험은 기본적으로 NCS 플러스 금융 경제 지식을 묻고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준비하셨던 그런 NCS 필기를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 단일 전공이나 통합 전공에서도 경제학과 경영 관련된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분이 공공기관까지 준비를 한다면은 하나를 준비하면서 여러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더군다나 이분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으면서 학점이 3.6점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런 전공에 대해서도 점수가 높다면은 충분히 좀 강점, 유리한 점을 확보를 하시고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분이 4년제라고만 지금 학교를 표현을 해주셨죠. 네. 그래가지고 뭐 이분이 정확한 뭐 학벌이라든지 어느 지역 학교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유추가 안 되지만 만약
만약에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더욱더 이분이 공공기관을 준비를 하셔야 본인이 유리한 그런 강점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차쌤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이런 류의 질문을 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예. 아니 그래도 문제 유형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같다고 말씀을 주세요라고 홍 반장님 의견에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분이 틀린 말 할 분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저 잘했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냥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건 내가 실제로 문제를 접하고 풀이를 하면서 좀 극복할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학습해야 될 영역이 일정 부분 교집합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만 굳이 꼽자면 즉 구직자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자격만을 생각했을 땐 영어 말하기 자격 정도가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이런 자격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자격까지 건들기엔 내가 당장의 여유나 어떤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판단되실 때는 좀 손쉽게 물론 영어 말하기 점수 따는 것도 쉽진 않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영어 말하기 점수를 확보했을 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회사의 폭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뭐 채용 공고에 따라서는 영어 말하기 점수가 가점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TO라든지 쿼터의 직무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분이 2년 동안 서비스직 알바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혹시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좀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홍쌤? 아무래도 공공기관의 일반 사무직으로 보통 인문계열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겠죠. 네. 일반 사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공공기관의 지사에 배치되어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2년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고객들을 그간 맞이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이 뭐 공공기관의 지사 이런 사무직으로서 배치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의 서비스직 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네. 내가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이런 점을 어필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면접을 통해서든 어쨌든 공공기관이 직무 능력 중심 채용을 하며 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적어주신 것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2년 상당히 긴 기간이기도 하고 지금 이분이 가지신 어떤 경험상의 그런 어필할 만한 요소가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최대한 잘 살려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맞게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오악수, 오크수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예. 모르겠지만 다음에 발음 기호를 같이 적어주시는 아, 예.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차쌤부터. 네, 전공자의 배려 깊은 말씀 잘 들으셨죠? 발음 기호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분은 개인 금융 쪽으로의 지원을 해주심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홍 반장님 말씀대로 본인의 서비스직 알바 경험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일방적으로 진상 고객님을 응대했던 이야기 외에도 본인이 서비스직 알바를 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한정된 기간 이내에 목표했던 수량 혹은 목표했던 무언가를 달성하시고 이루셨던 도전지향의 목표 달성 에피소드도 꼭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여지지 않는 결과물 때문에 고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단 지금처럼 사연을 올려주신 것도 물론 좋은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고민들이 하나 둘씩 좀 나와야 되고 제거하는 이렇게 네. 목표를 이루시는 그런 달성형 취업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홍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차쌤이 이제 개인금융 직무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분이 은행으로만 하셨고 여전히 이제 직무에 대해서 선정은 잘 못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쌤이 추천해주신 개인금융, 그 다음으로는 기업금융, 크게 이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직무를 내가 선정해서 이제 준비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취업 전략과 확대 대상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금융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제2금융권인 증권사나 보험사의 PB로도 확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기업금융 쪽으로 내가 준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재단 이런 쪽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직무를 선정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준비, 자격증과 나의 지원 확대 이런 전략들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언 바탕으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디 장마노담님이 더빅스쿨에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순간 저 이거 제가 예. 쓴 건 줄 알았어요. 왜요? 장마노담. 장마 너무 싫죠,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예. 저희 그러면 스펙 내역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점이 많이 낮은데 대기업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지방대 4년제 재학 중이시고요. 기계공학 그리고 2.9학점을 받으셨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시네요. 토익은 준비 중이고요. 한국사 1급, 또 에너지관리기사 1급, 가스기사, 냉동기계기사 자격증 등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인턴 6개월을 했고요. 계획으로는 학점이 좀 많이 낮아서 어떻게 커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로는 대기업 생산관리 설계, 또 설비 쪽 직무에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 2학년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학점이 엉망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후회되기도 하고 막막한 심정이에요. 예전에는 공대면 학점은 많이 안 본다라고 했지만 이미 요즘은 경쟁이 치열하니까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쪽 생산관리, 설계, 설비 쪽에 가고 싶은데 제가 이걸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채우면 좋을까요? 또 우선은 토익 어학 점수가 없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처음에는 장마 노답에 꽂혔는데 네. 사연을 읽어보니까 학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세요. 여러 좀 가지가 지금 노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좀 마음이 아픈데 일단 그러면은 어떤 거부터 좀 보완을 해야 할지 홍쌤이 짚어주시죠. 일단 이분도 지금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학점, 네. 최대한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평점 3.0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부터 미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대한 학점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을 꼭 염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만큼 직무 전문성이 이 전공 학점과도 연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그런 전공 평점이 2.9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그래도 3점 초중반대는 된다. 그러면은 지금 노답인 상황에서도 그나마 좀 희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전공 학점이 교양 학점보다도 낮아서 지금 전공 학점이 2.9 학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뭐 자격증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학점을 메꿀 수 있을 만큼 메꿔 주셔서 최소 평점 3.0 이상은 만들어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어떤 삼성에 지원을 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력서상에서부터 내가 배웠었던 그런 그 교과목들의 학점을 적기로 하겠지만 면접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학점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면접에서도 좀 압박 형식의 그런 면접이 이어지고 학점이 높은 지원자들에게는 그래도 좀 약간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점은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졸업을 하시기 전에 학점을 최대한 메꾸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쌤 이야기 듣고 보니까 고고익선이 아니라 고고학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점은 학점이 높을수록. 높을수면 좋다. 아, 예. 마음이 좀 아픈데 차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분의 경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네. 되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학점 얘기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학점을 3.0 올려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2.9점보단 나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올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이분은 자동차 부품회사 인턴 6개월을 바탕으로 한 취업 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일 겁니다. 부품사로, 즉 차량 부품, 전장 부품 혹은 차량 모터 제어, 모듈 제어와 같은 다양한 차량 부품, 전장 부품 회사들로의 지원이 일정 부분 필요할 텐데요. 여기에 어학이 만약에 좀 뒷받침이 되어서 토익 점수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영어 말하기 점수를 일정 수준 이상급으로 올려주신다면 뭐 덴소 코리아 아니면 콘티넨탈 이런 곳들에서 차량용 모터 회사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최근에 한국 기업 중에는 LG 하우시스와 같이 차량이 메인이 아닌 사업의 곳들도 차량 경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사이드실 아니면 뭐 핸들 커버 이렇게 좀 작은 차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들도 다루는 기업들도 존재합니다. 네. 부품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곳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부품사로의 지원을 차량 부품사 인턴 경험을 통해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학이 일정 부분 뒷받침이 안 될 경우라고 했을 때는 결국 국내 대기업군이나 대기업의 1차 생산 벤더에서로 가야 할 텐데 지금 이 인턴 6개월이 아무래도 그 1차 벤더사에서 근무를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점과 약점이 이렇게 뚜렷한 이상 본인의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결국 뭐 코스트라든지 코스트와 제품의 성능 이렇게 좀 상반된 두 요소를 잘 핸들링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담당자가 되겠다, 설계 담당자가 되겠다라는 네. 부분들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솔리드웍스라든지 카티에와 같은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사항들도 일정 부분 있으시다면 좋을 텐데, 물론 지원하려는 회사에 따라서는 그런 어떤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도가 높거나 낮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되므로 억지로 무슨 그런 설계 프로그램을 다루는 학원으로 뭐 수강을 하셔서 뭐 국비 과정을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님을 밝힙니다. 하반기에 지원은 하셔야 되겠고, 학점 올리기, 영어 점수 확보, 부품사로의 취업 지원이 3순위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대비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고민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뼈를 때리는 말들을 양쪽에서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기업을 희망한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관리, 설계, 설비 이쪽을 취업하기를 희망하는데, 그러면 유념할 게 뭐가 있을까요, 홍 쌤? 아무래도 이런 설비 직무, 설계 설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내 유틸리티나 설비, 어떤 건축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그 유틸리티나 설비, 건축물들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나 위험 요소가 있고 그에 대해서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런 업무들 역시 담당을 하게 되고요. 또한 이분이 에너지 관리 기사를 따셨는데 사업장의 어떤 설비 관련해서 그런 에너지들을 관리하고 절감하는 일 역시 이 직무에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예. 업무가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분이 어필할 요소들도 어떠한 점들을 어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데요. 이러한 유틸리티나 설비, 건축물들에서 어떤 예상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서 내가 배운 어떤 전공 지식, 이런 기사 자격증 혹은 인터넷에서 배우는 그런 업무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장에서 아무래도 생산, 뭐 설비 이런 일에서는 많은 위험들이 실시간적으로 발생을 할 텐데,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현장을 중시하는 마인드,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빠른 그런 대응 능력, 적재적소의 그런 대응 능력, 이런 능력을 좀 어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다면 더 좋겠죠. 어떤 그 프로젝트 등을 하실 때 어떤 예상했던 문제들을 내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이에 대해서 이미 준비된 그런 매뉴얼 등으로서 잘 대응을 했었던 경험 등이 있다면은 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면접에서 어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유념해야 할 점, 차쌤께서는. 일단은 구직자분들의 최근 동향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나뉜다고 봅니다. 예. 취업을 학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취업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아이템을 바탕으로 깨고 부수고 내가 전형별로 돌파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두 부류가 나뉘는데요. 네. 이 두 부류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두 부류마다 각자의 논리와 생각들이 있으실 거죠. 다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우리 지금 장마노담님은 학습형 구직자일 확률도 일정 부분 보입니다. 본인이 뭘 더 따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절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그런 경우에서 지금 학점을 보완하는 이런 필수적인 것들을 땄을 때도 심리적으로 분명 느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지 않나? 뭐 맞는 말인 건 알겠는데 이게 나한테 과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그런 차원에서의 학습적인 구직 활동을 어떤 자격과 타이틀을 확보할 목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으로선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국비과정 등을 한번 수료를 해보시는 걸 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동차라든지 차량을 제조, 개발해서 완성하는 단계마다 스마트 팩토리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운영되는 설계의 흐름으로 전체 변모하고 있는 게 최근에 어떤 차량이나 차량을 아우르고 있는 전장 부품 산업의 전체적인 이슈입니다. 굳이 불안하시고 무언가를 자격을 통해 교육 과정을 통해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과정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다. 저 잘못 보셨다. 나는 일단 돌파하고 뚫고 얍얍 해낸다. 이런 분이시다? 네. 그럼 이럴 때가 아닙니다. 좀 전에 홍 반장님 말씀대로 본인이 적어도 설계 혹은 설비 직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협업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기존의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바꾸었던 개선적 사고들, 그리고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걸 제한된 기간 안에 완수하고 책임감 있게 완료했던 경험.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직군에서 요구되는 역량이고 그 역량을 뒷받침할 경험들로서 한번 일정 부분 본인의 3학년 2학기 때 이후에 수업 프로젝트들 위주로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정리 쉽지 않죠. 압니다. 그 말 참 쉽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면 기억이 나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그 학교 홈페이지에 마이 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시면 1학년 때부터 수업 들었던 걸 리스트 보이실 거예요. 네. 그죠? 그 과목들을 잘 보면 교수님의 얼굴과 함께 무언가가 떠오를 겁니다. 그죠? 그 떠오르는 거를 기억을 잘하는 센스 있는 우리 장만오답, 노답이 아니라 유답이 될 수 있게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차쌤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꾸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언을 갑자기 해주시고 저희가 좀 헷갈리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어서 특정 기업체를 우리 장만 오담님한테 좀 추천을 해드린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아무래도 기업체 추천에 있어서는 채용 TO와 그리고 이분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계공학과, 전통적인 이제 취업 깡패라고 흔히 불렸었던 학과인데 장비나 물품 등에 대한 유지 보수에 있어서 기계공학과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은 없습니다. 어떤 중후장대한 철강, 조선 이런 쪽부터 우리 실생활의 전반에 그리고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는 대기업이라면은 기계공학과에 대한 TO는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선택을 하실 여지가 있는데 일단 이분의 강점을 살려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이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인턴을 하셨던 그런 6개월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가장 이제 그쪽에서 희망하시는 곳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가 되겠죠. 이런 현대기아차 외에도 1차 부품 벤더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국계 어떤 보시나 컨티넨탈 등의 그런 자동차 업계들로 좀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 유망 분야면서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쪽을 아무래도 포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뭐 반도체 교육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반도체 공정 등에서 모르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야기 이런 공식 블로그에 가시면은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반도체의 어떤 8대 공정이라든지 내가 직무자로서 유념해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네. 활용하셔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로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쪽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기계공학과의 수요가 많은 곳이 대형 SOC 공기업들이 될 텐데 그런 SOC 공기업 중에서도 발전 공기업, 뭐 한국수력원자력이라든지 이분이 그런 가지신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지원이 가능하시겠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곳으로도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 보다 많은 쪽이 있을 텐데 내가 어느 쪽에 가장 가능성이 높고 나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차쌤도 기업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뭐 제가 해야 될 얘기에 상당수를 하셔서 저야말로 드릴 답이 없네요. 하지만 굳이 꼽자면 범위를 좀 좁혀서 꼽자면 네. 일단은 어학 점수를 일정 부분 확보하시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라면 보쉬 코리아나 뭐 발레오와 같은 것들로 일정 부분 지원, 클러치라든지 차량용 소형 모터를 생산 제조하는 것들로의 지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건 대기업을 희망하셨다고 하니까 LG 계열들은 어디로 쓰면 좋을지를 생각했을 땐 LG 화학에서 자동차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들 혹은 LG 하우시스와 같은 곳들에서 일정 부분 차량 경량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작은 파트이지만 차량 부품의 일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곳들로 해서 어떤 설계 직군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장마도담님께 조언 한마디씩 해주시죠, 정선생. 네, 일단 뭐 이분이 지금 노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초조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학점 부분을 좀 제외하면 본인이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신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취업에 있어서 너무 조급함을 가지고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 나 지금 노답인데 어디든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초조하게 본인을 몰아붙이실 것이 아니라 이런 학점 부분만 좀만 보완이 되신다면은 본인이 충분히 이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정말 만족하는 취업이 될까? 취업을 우선하시지 말고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취업을 생각하시면서 취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쌤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학점 관리, 영어 토익과 말하기 점수 확보, 스마트 팩토리 교육과정 이수, 경험 정리. 이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만 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